안녕하세요. 미국의 주요 매체에서 전하는 내용을 편집해서 통찰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간단하지만 충실하게 내용을 꾸몄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정말 많은 갈등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단 하루만 보고도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부터 딱 24시간 동안의 뉴스 흐름을 따라가 보면서 이 사건들이 어떻게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거리에서 벌어지는 시위, 또 나라들끼리의 분쟁, 그리고 경제적인 마찰까지. 이게 언뜻 보면 다 따로따로 일어나는 일 같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 안에 우리라 모르는 어떤 연결고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자, 모든 갈등의 시작에는요, 바로 이 감정이 있죠. 분노입니다. 파리 12 참가자의 이 한마디, 이건 그냥 한 사람의 외침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분노는요, 금세 국가 대 국가의 아주 날선 비난으로 번지게 됩니다. 카타르 총리의 이 발언을 보면 이게 단순한 외교적 마찰이 아니라 한 나라의 주권과 안보가 걸린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갈등은요, 결국 경제 영역까지 파고듭니다. 이 발언을 들어보면 국제정치의 긴장감이 기업의 운영, 그리고 우리 경제에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서막인 셈이죠. 자, 그럼 먼저 그 분노의 현장으로 직접 가보겠습니다. 모든 갈등이 가장 날 것 그대로 표출되는 곳, 바로 거리의 시위 현장입니다. 참 놀라운 게 이 분노가 터져나오는 모습은 비슷한데 그 이유는 정말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는 예산 삭감이 문제였고 네팔에서는 소셜미디어 금지가 불을 붙였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정부의 대응입니다. 한쪽에서는 최루탄을 쐈고 다른 한쪽에서는 실탄을 사용했어요. 이 극명한 차이,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0명. 이 숫자가 대체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프랑스 시위가 시작되고 불과 몇 시간 만에 체포된 사람들의 수입니다.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정부가 대중의 목소리를 어떻게든 억누르려고 하는지 그 의지의 크기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지표인 거죠. 그리고 여기 훨씬 더 가슴 아픈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19. 네팔 시위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의 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체포로 끝났던 정부의 대응이 네팔에서는 이렇게 비극적인 희생으로 이어진 거죠. 결국 총리가 사임하긴 했지만 이 19라는 숫자는 시위라는 게 때로는 정말 목숨을 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주 뼈아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리의 충돌이 이렇게까지 격렬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를 찾아보면 종종 그 나라 내부에 보이지 않는 깊은 분열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시선을 거리에서 내부로 한번 돌려보죠. 정치와 제도 속의 갈등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의 보수운당과 찰리 커크가 총에 맞은 사건. 이건 말의 전쟁이 어떻게 진짜 총격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섬뜩한 예시입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으르렁대던 양당 지도부가 한 목소리로 폭력을 비난했잖아요. 그것만 봐도 이 사건이 얼마나 위험한 신호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자, 이제부터 벌어질 권력 다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개념을 꼭 알아야 합니다. 바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정치권이 경제에 함부로 손대지 못하게 하는 일종의 안전장치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원칙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연준 사이에 엄청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싸움의 구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대통령은 연준 이사를 해임하려고 하고 법원은 그걸 막아서고 있죠. 이게 단순히 두 사람의 기싸움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닙니다. 미국 경제 전체의 운전대를 과연 누가 잡을 것인가? 이걸 두고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인 셈이죠. 자, 이제 이야기는 국가 간의 직접적이고 아주 위험 수위가 높은 대결로 넘어갑니다. 세계 군쟁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죠. 카타르에서 있었던 이스라엘의 공습, 그리고 폴란드 하늘에 나타난 러시아 드론.
이 두 사건은 완전히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국제 규범과 동맹 관계가 여러 전선에서 동시에 시험받고 있다는 거죠. 한쪽에서는 평화 협상을 위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군사 동맹의 결속력을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폴란드 총리의 이 말에는요, 단순한 항해를 넘어서는 어떤 비장함까지 담겨 있어요. 이건 그냥 영공 침범이 아니라 서방 군사 동맹인 나토 전체에 대한 도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렇게 군사적 정치적으로 부딪히면요, 결국 그 비용은 누군가의 지갑에서 나갑니다. 이제 이 모든 긴장감에 대한 청구서가 우리 경제에 어떻게 날아오는지 그 경제적 비용을 따져보겠습니다. 87만 5천 명. 이 숫자가 뭔지 아세요? 바로 미국의 관세 정책 때문에 빈곤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사람들의 수입니다. 국가 간의 경제 전쟁, 이런 건 뉴스에나 나오는 거대한 이야기 같지만 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죠. 결국 누군가의 일자리와 생계를 위협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걸요. 그런데 때로는 갈등이 외부가 아니라 정부 정책, 바로 그 안에서 벌어지기도 합니다. 뭐랄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미국의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벌어진 이민 단속 사건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이 정말 기묘해요. 한쪽에서는 막대한 해외 투자를 유치하겠다면서 현대차에 레드카펫을 깔아주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바로 그 공장의 노동자들을 이민법 위반으로 단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과 이민 통제라는 두 가지 목표가 한 현장에서 정면으로 꽝 하고 부딪힌 거죠. 정책의 엇박자가 얼마나 큰 혼란을 만드는지 보여주는 정말 완벽한 사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압박이라는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는 분노가 폭발하고 정치권은 점점 더 분열되고 국제관계는 시험대에 오르고 있죠. 그리고 경제 정책들은 서로 충돌하면서 이 압박을 더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패턴들을 되돌아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게 그냥 우연히 한날에 일어난 혼란스러운 하루일까요? 아니면 이게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마주하게 될 새로운 현실의 모습인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